음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거죠. 인도음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음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자기의 이유를 갖기 위해서. 노래 잘하시잖아요. 저습들이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예? 기타 치시고, 악기 다루시고, 연주하시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게 정말 나의 선택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청소년들한테 BTS를 열심히 좋아하는, 또 과거의 소녀시대, 내가 BTS까지는 아직 내가 커버를 못했고 초등학교의 소녀시대를 좋아하는데 H.O.T.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당황해요. 그냥요. 이쁘잖아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대상의 강의를 할 경우가 꽤 있는데, 우리 애가 말이야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요새 너무 막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걔한테 그거 하지 말라 하면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교육이 아니다. 진짜 교육은 왜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죠. 대답을 잘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죠. 왜 좋아하는데. 그럼 스스로 그때 처음으로 자기 취향이나 문화적 선택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죠. 뭐가 됐든 그걸 생각해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구를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걔가 문화적 주체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고민하는 그 단계가 첫 발일 수도 있고. 그럼요. 스스로의 이유를 갖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이유. 그게 바로 자유죠. 자유로운 삶이란 자기 이유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유로운 주체가 되게 하는 것. 누굴 좋아하든 자기의 이유로 사는 것. 자기의 이유로 좋아하게 하는 것. 모든 대중이 자기의 이유로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고 특정한 대상을 즐기고 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한국 사회 지금 대중문화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화적 다양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음악은 특정한 몇 종류의 음악.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애들. 언젠가는 힙합, 언젠가는 트로트. 그러니까 장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만 나오는 시기. 그때는 자기의 이유가 좀 사라지긴 하는 거죠. 나의 욕망의 주체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좋아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문화가 다양해질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삶의 조건이 다 다르고 다 욕망이 다른 건데 그 욕망의 충족의 대상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이유를 갖게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거 아니야. 나의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려니까 선택할 게 없어.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찾거나 찾으면 또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대중음악을 예를 든다면 이 세상에 주류 음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음악들이 지금도 계속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좋아할 기회도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윤일성이라는 작곡가 친구인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노래를 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너 인도 음계야. 그래서 제가 야, 인도 음계가 뭔데? 음악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조금 낮거나 정확하게 반음이 높거나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인도 음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상각취와 나같이 그런 걸 만약에 제가 먼저 접했더라면 사실 제 이유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해지는 거고. 그렇죠.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음계라는 게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서양 음계죠. 서양의 조성 음계라는 거죠. 서양의 역사에 등장한 지도 30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면 샵, 플랫.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음계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인도에만 본 기억으로는 약 400개 이상의 음계가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 이전에는 다양한 음계들이 존재해 왔어요. 공상각치고 그런 거. 네. 그거 싹 없어지고 우리에게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못하면 음치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야. 거의 모든 음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기반으로 지금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음치의 정확한 개념은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이고, 좀 더 들어가면 결국 서양식 조성 음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네. 이 지구상에 존재해온
수천 가지 음계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조성 음계가 마치 유일무이한 자연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음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음치는 자기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음계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놓고 양동이를 뒤집어 뒤집어 씌워놓고 고친다 그러고 누가 아니래. 거의 국문 수준이에요. 예전에 국문 수준이에요. 국법을 어긴 수준이야.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음계 중에 300년도 채 되지 않은 서양의 조성 음계에 맞추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욕적으로 몰았어. 어디 지금 이렇게 위로가 되네. 배워야 돼 사람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송년회 한다 그러면 노래 당연히 불러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음치 교정 학원이 생기는 거잖아. 회식하고 노래방 가면은 굳이 또 시켜요. 심지어 노래를 못하면 결혼을 못한다고 그런 노래를 만들고 그래놓고 시켜요. 억지로 시켜놓고 듣지도 않아. 그다음에 안 듣죠. 막상 부르면 자기 거 찾아보고 있어 다. 내 친구 하나 이민 갔어.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아 정말요? 그분이야말로 자유로운 자기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다. 어느 나라로 가셨대요? 뭐 하여간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사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없이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걸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그렇죠. 역량을 가진 거죠. 인도 음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음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자기의 이유를 갖기 위해서. 노래 잘하시잖아요. 저습트리오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타 치시고 악기 다루시고 서양에서 나타난 지 300년도 채 안 되는 조성 음계를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폭력이 형성되는 과정이 보이네요. 정말. 근데 그게 폭력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거기 맞춰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좀 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이유를 존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에게 나의 이유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고.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장보를 봤는데요. 제 기억에 장보는 백인이었거든요. 옛날 60년대 그쵸. 마카로니 웨스턴 장고는 백인이었죠. 그죠? 근데 그 지금 장보가 흑인으로 나오죠. 흑인으로 나와요. 흑인은 그냥 딱 나오면 나쁜 사람이고 노예고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역할이고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기껏해야 조연이고. 근데 장보가 흑인이야? 심지어 약간 실망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거 감정이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반성이 된다기보다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럽 가서 똑같은 걸 겪잖아요. 제가 월드컵 중계 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눈 찍고 한 번도 제 눈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하더라도 제가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큰 놈이 이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색깔에 대한 관념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색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이것도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냥 색인데 자연의 색깔인 건데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빨갱이, 그 색깔에 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색깔론이네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색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은 늘 백인이어야 했던 색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느와르 영화 그런 얘기 하죠. 홍콩 느와르, 주윤발, 네네. 청소고. 느와르라는 게 검다는 뜻이에요. 암흑가라는 말도 검다는 흰색, 천사. 백의의 천사, 깨끗함. 순결. 흑의의 천사. 흑의 하면 벌써 저승사자. 그게 흑백 논리네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 인종에 대한 편견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것 관념과도 연결되잖아요. 이런 건 성찰도 있지만 이런 게 진짜 공부네요. 재밌네요. 이러다 보면 대중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내 책이 재밌다니까. 알아요, 쌤. 이거는 지금 쌤은 지금 가위가 아니고 이어서 늘리라는 거지. 이렇게 늘리라는 거지. 이렇게 늘리라는 거지. 한국의 대중문화 역사는 가위질의 역사 있잖아요. 인위적인 가위질. 군사정권 시절에 시나리오 검열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오케이 되면 그때부터 제작을 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영화를 또 검열을 받아요. 그때는 필름을 보면서 가위질을 해버려요. 말 그대로 진짜 가위질이었네 그때는. 1975년에 하길정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통 영화 90분 정도인데 그건 30분을 잘라버렸어요. 내용이 이해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도까지 그 가위질의 역사를 겪었던 거죠. 아니면 가위질 할 필요가 없는 영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가장 큰 권력이 정치 권력이었던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1975년에 금지됐던 거예요. 94년도에 해금을 내가 시켰어요. 방송위원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래서 4명이 그 작업을 했어요. 아, 저 쌤이 하신 겁니까? 나하고. 천재. 그 인터넷 아마 찾아보면 89년에 해금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89년에는 음반이 다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그 영화를 본 건 내가 해금시켰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쌤.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문화가 다양하지 못했죠. 여기서만 놀아 이런 거였으니까. 네. 민주화된 이후에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과거 같으면 다 포기할래 했던 사람들이 문화판에 뛰어들어서 영화를 찍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난 지금 이제 한류로 꽃을 피운 거라고 봐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 한류는 어떻게 왜 생겼나요? 한류의 원인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민주화.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건 혼종적인 거예요. 순수한 한국의 문화 이런 건 없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쌤, 이 부분은 나하고 좀 안 맞네. 김구 선생님이. 왜냐면 제가 그 김구 선생님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